오늘의 헤드라인 이슈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공포가 지속되면서 국내 증시가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1.35% 내려갔고 코스닥 지수도 2% 이상 하락하며 마감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D램 가격이 13개월 만에 처음으로 반등에 성공하면서 전달보다 1.07% 올랐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상승 전환하면서 올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실적에도 청신호가 켜졌다는 평가입니다. 지난해 수출입 규모가 줄면서 현물환 거래 규모가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9년 현물환의 일평균 거래 규모는 198억 3천만 달러로 전년보다 7.1% 줄었는데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인 2009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수치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 공포에 편승한 정부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문자가 발송되고 있어 금융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금융감독원은 문자에 있는 의심스러운 전화번호나 인터넷 주소는 클릭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많은 일이 있었던 국내 증시 시장. 자, 해안을 갖고 싶으시다면 오늘 타라 시스템의 김종현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죠. 인사 나눠볼게요.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떻게 잘 뚫고 이 난간을 헤쳐나가야 될지 여러 이슈가 있었는데 가이드가 필요하신다면 저희 머니W와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 시간이죠. 주식시장의 명암을 가려보는 시간 아싸 인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살펴볼게요. 네, 이번 주의 마지막 거래일이자 이번 달의 마지막 거래일이기도 합니다. 잘 마무리 저희 머니W와 함께 해보도록 하시죠. 자, 우리 시장에서 오늘은 어떤 이슈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면서요. 다음 달 시장 전략 세워볼 수 있는 아싸 인싸 시간입니다. 먼저 우리 증시 웃게 할 수 있었던 인사 소식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인사 소식부터 볼까요? 이제부터 기업들이 본격적인 실적 발표 앞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에서는요.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할 만한 그런 기업들 찾느라 시장이 많이 몰두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요, 지난해 4분기 실적에 좀 집중을 하면 좋겠다라는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증권가에서 이 4분기 실적 많이 좀 주목해보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좀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텔신라 같은 경우도 1개월 전 대비해서 30.2% 오른 모습도 보이고 있는데요. 이 영업이익 추정치입니다. 따라서 예상이긴 하지만 한국카본도 역시 좀 10%대 넘는 이익 개선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샘, SK하이닉스, 삼성생명, 삼성중공업 등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4분기 실적도 주목해 봐야겠지만 사실 증권가에서 진짜로 또 봐야 된다는 건 사실 올해 실적 개선이 이어질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따라서 2020년 컨센서스도 여러분 실적 보실 때 함께 살펴보시는 것이 매우 중요해 보입니다. 여기 보시면 150.3% 좀 흑자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기업들도 많이 보이는데 특히 SK하이닉스의 올해 성장세가 또 두드러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삼성생명과 삼성중공업은 흑자를 전환할 것이다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네요. 이처럼 통상 주가는 실적에 선행하기 때문에 앞으로 4분기만 반짝 실적이 좋은 것이 아니라 올해 내내 잘 갈 수 있는 실적을 봐야 된다라는 점이니까요. 이 부분 지혜로서 여러분 실적 보실 때 꼭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사 소식 첫 번째로 살펴보셨고 이어서 다음 인사 소식 넘어가겠습니다. 악재가 여러 가지 있었지만 지금 계속해서 실적 발표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이 주가가 실적이 조금 주춤했지만 그래도 주가가 뛴 대형주들이 있어서 과연 그런 종목들은 어떤 종목일까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SK이노베이션 그리고 LG 디스플레이인데요. 일부 국내 대형주들의 실적 좀 보면요. 사실 실적이 많이 악화됐다, 주춤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악재가 터졌기 때문입니다. 정제마진 악화 그리고 석유화학 스프레드도 모두 하락했기 때문에 주가가 좀 실적 역시 나쁘게 떨어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인데 하지만 증권가에서
왜 이렇게 주가는 고공행진하고 있나? 오늘 장에서도 두 종목 모두 4%대 강세를 보였는데요. 그 이유 앞으로의 실적이 올해 반등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진한 난방유, 산업 수요, 지정학적 위험 등의 악재가 아시아 정제 마진 끌어내리고는 있지만 이미 정제 마진에 반영됐고 이 같은 시황이 계속 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계속해서 첫 번째 인사와 마찬가지로 4분기 실적과 함께 올해 실적 성장세까지 함께 봐주시는 것이 이 시장에서 살아나는 인싸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아싸 소식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플싸 우리 시장 좀 아쉽게 했었던 아싸 소식인데요.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추세가 날이 갈수록 무서워지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를 포함해서 글로벌 주식시장에게까지 그 타격이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는 상황 속인데요. 자, 우리나라 확진자 같은 경우도 오늘 11명까지 나타나게 될 정도로 그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위험자산보다는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 코스피 지수는 명절이 지난 이후에요. 4.36%까지 좀 하락하기도 했었는데요. 자, 이 경우 우리가 사스 때랑 비교를 해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 상황 악화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면서 금융시장 민감도 좀 더 강하게 가져가고 있는 요즘이기도 합니다. 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진 추이 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10일부터 시작을 해서요. 지금 현재 1월 31일 오늘까지 보고 있는 모습인데요. 중국 위생당국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수치가 기하학적으로 쭉쭉쭉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어느 코로나 바이러스 때와 비교를 해봐도 확진세가 매우 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주의가 더 필요해 보입니다. 밑에 보시면 또 우한에서 발생한 것들에 있어서 글로벌 시장 전체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움직임인데요. 이 부분 좀 더 빠르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테마주의 선순환매도 좀 많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테마주 접근도 좀 잘 유의 깊게 해보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다음 아싸 소식 넘어갑니다. 마지막 아싸 소식인데요. 이 제조업 자체가 좀 불황입니다. 지난해 전 산업 생산이 0.4% 증가에 그쳤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서 통계 집계 이후 역대 최저치라고 하고요. 이 선박 등 구조조정의 영향으로 아무래도 제조업 생산 능력은 역대 최저로 주저앉았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 제 옆에 보시는 이 파란 색깔 그래프가 전 산업 생산인데요. 튀어오르지 못하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평균 가동률 같은 경우도 IMF 때 외환위기 수준으로 뒷걸음질 치는 등 이 제조업 부진 이야기가 계속해서 들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살펴보실 게 주황색 소비 부분 한번 보실까요? 소비를 의미하는 소매 판매액 지수 2.4% 증가 기록을 했지만 2011년 이후 7년 만에 최고치를 보였다가 다시 지난해 2%대로 주저앉은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를 대비해서 기계나 설비를 사는 설비 투자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10년 만에 최대 감소폭이라고 하는데요. 2003년 사스 발생 당시 도소매업이라든지 예술, 스포츠, 여가업, 음식, 숙박업 등 서비스업의 영향을 좀 크게 사스 당시에는 많이 영향 타격을 받았었는데 당시에는 제조업이 이렇게까지 부진하지는 않았다라고 하는데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같은 경우는 그 영향력이 어떻게 될지 워낙 확산 추이가 굉장히 커서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고 보입니다. 역시 금융당국에서도 민감도 있게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계속해서 앞으로 들리는 뉴스들과 전망들 꼭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장 아싸 인사 소식 살펴봤습니다. 네, 지금은 실적 시즌이죠. 4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들을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게 호텔신라와 한국카본 그리고 한샘 등이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반해 실적이 안 좋은 종목도 있었습니다. 대형주인 SK이노베이션과 LG디스플레이였는데요. 실적 악화에도 불구하고 턴어라운드 기대감에 또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빼놓을 수 없는 소식이 있죠. 바로 신종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안전펀드의 자산이 몰리고 있다는 소식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슈는요. 제조업 불황이 여전하다고 합니다. 지금 생산이 역대 최저치고요. 설비 투자도 10년 만에 최대 감소폭을 보이고 있다고 하니까요. 빨리 제조업이 좀 살아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요. 전문가님은 어떤 이슈에 가장 주목을 하고 계실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먼저 살펴볼 이슈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는 이 실적 발표 시즌 돌입이 깜짝 실적 4인방을 노려라 이 이슈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 기업들이 본격적인 실적 발표 시즌에 돌입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 기업을 찾는 시장의 움직임이 조금 분주해졌다고 합니다.
호텔 신라는 면세점 매출과 이제 회복, 이제 일회성 이익 반영 등이 4분기 실적에 이제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최근 이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관광 수요 위축 우려가 좀 크지만 위기만 좀 잘 넘긴다면 이 한중 관계 회복에 수혜가 기대된다는 분석이라고도 합니다. 한국카본은 4분기 예상 영업이익이 늘어나면서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반도체 쪽 업황은 좀 둔화로 인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이익이 좀 줄어드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이번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슈로 전체적인 시장 코스피는 이제 2100선으로 다가가고 있고 코스닥 지수는 640포인트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이렇게 시장이 조금 출렁거릴 때에 실적이 좀 기대되는 종목보다는 코로나 바이러스 이슈로 좀 피해를 보는 종목들은 좀 피하자라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네, 자 피해를 보는 주식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게 피해를 보는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눈을 돌려서 또 대체할 만한 좋은 종목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중국 소비재 테마가 조금 가장 피해를 좀 많이 볼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한한령 해제와 관련해서 이렇게 상승을 했던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네. 굉장히 많이 피해를 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여행 테마주, 화장품 테마주가 이제 뭐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고 또 이 종목군 같은 경우에는 좀 피해서 접근을 하시고 좀 어느 정도 패럼 이슈가 해소된 이후에 접근을 하신다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눈여겨봐야 할 테마는 앞전에 좋은 흐름을 보여줬던 이 반도체 소부장 테마, 이 전기차 2차 전지 테마, 뭐 수소타 테마 종목들로 좀 낙폭을 좀 보인 종목들로 접근을 하시면 이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이 소부장 테마가 저점에서 매수를 한다라는 생각으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네. 소부장 테마 저점 매수의 기회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꼭 체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뉴스를 보는 주식시장 아싸인싸 두 번째 이슈를 한번 살펴볼까 하는데요. 제가 좀 질문 드릴 게 있습니다.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인해서 안전펀드로 자금이 몰린다고 하는데 항상 위험한 일이 있으면 이 안전자산, 뭐 금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몰리게 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궁금해요. 네, 뭐 이 세계보건기구가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뭐 감염증과 관련해서 비상사태를 조금 선포하고 네. 국내 확진자가 이제 3명이 추가로 발생하는 등 우려감이 조금 확산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저희 시장에서도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주들로 이제 자금이 몰리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주 중에도 뭐 진단, 마스크, 뭐 방역, 손 세정제 등 여러 방면에서 수혜를 받는 종목들이 또 생겨나고 그에 따라 큰 상승을 또 보여줬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되는 분위기를 보이자 이제 금융투자업계에도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조금 늘어난 것으로 조금 보여지는데요. 기존 저가 매수, 이 고가 매도로 운영해오던 이 투자자들이 글로벌 증시가 지속적으로 부진할 것이라고 예상이 돼서 이제 코스피 지수도 또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여기서 아까 좀 말씀을 드렸듯이 전체적인 시장이 하락할 때이고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이 수혜주들은 가파르게 상승을 해서 안전자산 쪽으로 조금 눈길을 돌리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한 수혜주들은 이제 매수 관점보다는 이익 실현 관점, 매도 관점에서 바라봐 주시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이 하락장에서도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첫 매집 양봉을 찾고 이 하락하는 장에서 안전하게 비중을 조금 조절을 하시면서 투자를 하신다면 좋은 결과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소부장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2차 전지 테마 좀 눈여겨보신다면 저점에서 진입할 기회가 있을 것 같으니까요. 한번 눈여겨보시고 이 부분 참고해 보셔서 투자에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뭐 재무제표가 튼튼하다든지 아니면 이제 우상향 유지 종목을 파악해서 잘 또 투자를 한다면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아싸인싸에 대해서 전문가님의 의견을 짚어봤고요. 이어서 또 오늘 시장을 뜨겁게 달궜던 타라 시스템이 뽑은 핫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살펴볼게요. 네, 시황센터입니다. 과연 인공지능은 오늘장에 있어서 어떤 종목들을 착착 포착을 했을까요? 저희와 함께 10가지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라 시스템이 뽑은 핫 종목 10가지 10위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10위는 클리오가 차지를 한 모습입니다. 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그 이슈 계속해서 나타나면서 확진자 수가 1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정말 무서운데요. 미국에서는 아예 중국 여행을 좀 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여행 경보를 원래 3단계였는데 좀 더 최고 수준인 4단계까지 격상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좀 중국에 대해서 기피하는 전 세계적인 트렌드가 나타나게 되면서요. 중국 소비 관련주들 움직임 많이 약세로 빠져
빠졌고 이 가운데 클리오 대표적으로 오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낙폭을 키워냈던 모습인데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위험성 계속해서 가져가면서 주가 추이가 한풀 꺾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장도 낙폭을 되게 많이 그려냈기 때문에 음봉의 폭도 조금 그 어느 때와 달리 더 깊은 모습인데요. 6% 넘는 낙폭 그려냈습니다. 오늘 종가 살펴보시면 23,800원까지 떨어지면서 장중 내내 하향세를 그려냈습니다. 클리오 10위로서 살펴보셨고요. 이어서 9위로 넘어가겠습니다. 슈프리마 어제도 저희가 특징주로서 또 살펴드렸었는데요. 어제 바이오사인 부분의 성장세가 확대되면서 역대 사상 최대 실적 경신할 것이다 라는 좋은 점만 가져갔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쭉 양봉 그려냈었는데 오늘 장에서는 조금 한풀 꺾인 모습이 나타났네요. 종가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많이 만들어냈던 그 상승폭을 일부 반납해내면서 4%대 빠지면서 오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45,050원인데요. 그래도 주가는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증거가의 전망은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슈프리마 종가 살펴보셨고 이어서 다음 종목 넘어갑니다. 8위네요. KG 이니시스 나와 있는데요. KG 이니시스가요. 오늘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오르게 되면서 IT 서비스주들을 많이 견인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꼬리를 좀 달긴 했지만요. 최고가 18,450원까지 터치해내는 모습도 보였네요. KG 이니시스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3거래일 연속 사들이고 있는 모습 나타나게 되면서 52주 신고가까지 기록하면서 오늘 역시 거래량마저 많이 모아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종가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 강세를 유지해내면서 장 초반에는 조금 더 급등세가 더 강했던 모습이었네요. 17,750원에 오늘 종가 기록했습니다. 자, KG 이니시스 8위로서 살펴보셨고 이어서 7위로 넘어갑니다. 7위는 메가MD인데요. 자, 오늘장 그간에 보여왔던 거래량 대비해서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경신한 모습입니다. 여기 보시면 1월 16일에 만들었었던 고점 부분 그와 비슷한 거래량이 또 모아지게 되면서 오늘 4,090원까지 올라온 모습도 확인이 됐네요. 일자리 테마주로 계속해서 메가MD가 각광받아가면서요. 조금씩 추세선도 우상향 그려내고 있는 움직임이 조금씩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종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장 12%대 강세 유지하면서요. 450원 오르면서 마쳤네요. 4,000원까지 올라온 메가MD 확인하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갈게요. 6위네요. 지어소프트 좀 보실까요? 지어소프트의 자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오아시스 마켓이라고 있는데요. 이제는 신선식품을 새벽에 배달을 받을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도 하죠. 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이슈에 따라서 이제 사람들이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를 가지 않고 이 신선식품을 집에서 배달해서 좀 먹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을 건데 역시 그 주문 폭증할 것이다라는 예상 때문일까요? 지어소프트가 이와 같은 자회사 두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가가 오름세 추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 그 폭이 더 컸는데요. 함께 살펴볼까요? 13%대 강세를 지켜내면서 6,750원까지 올라온 지어소프트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5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위부터 6위 살펴보셨고 이어서 5위는 DPC가 차지한 모습인데요. 방탄소년단 관련주로도 여러분 많이 알고 계시죠? 자, 방탄소년단의 소속사 어디죠? 바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입니다.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상장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상장 입찰 제안서를 증권사에게 좀 제출을 했다라는 소식이 들면서 이제 진짜 상장을 앞두고 있구나라고 시장이 받아들이게 되면서 관련주들이 엄청나게 뛰었습니다. 하지만 이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쪽에서는 아직 정확하게 밝혀진 건 없다라고 밝히게 되면서 관련주들이 조금은 주춤했지만 DPC는 주춤하지 않은 모습으로 오늘 종가 마련한 모습이네요. 자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스틱 인베스트먼트인데 이 스틱 인베스트먼트를 통해서 이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에 투자를 하게 되면서 관련주로 크게 묶이고 있습니다. 자, DPC 이 같은 소식 보이게 되면서 물론 좀 꼬리를 달고 내려오기는 했지만 그래도 16%대 강세를 지켜냈습니다. 오늘 종가 5,930원으로 DPC 양봉 그려냈습니다.
자, 이어서 4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위는 50입니다. 역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따라서 마스크주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더더욱 이렇게 확진자가 날이면 날이 갈수록 나타나게 되는 걸 보면서 마스크에 손이 갈 수밖에 없겠는데요. 그래서인지 마스크 관련주의 질주 계속해서 시장에서 영향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50도 역시 급등이 포착이 되고 있고요. 계속해서 잠잠했던 그동안 횡보했던 주가 추이가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이슈 이후에 쭉쭉쭉 그 폭을 더 크게 키워나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주가가 3,270원대에서 머물렀었는데 최근으로 10,000원을 뚫는 모습도 보여지기도 했네요. 정말 그야말로 급등세인데요. 오늘 종가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후반으로 갈수록 더 거래량 모이게 되면서 끝내 21.21%까지 올라온 50의 모습도 확인이 되고요. 9,600원에 오늘 종가 기록했습니다. 자, 이어서 3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형 포장이 나와 있네요. 인맥주로 역시 알고 있는 종목이기도 한데 골판지 원단 그리고 상자 제조업체인 대형 포장입니다. 사실 윤석열 검찰총장 테마주로 이름을 좀 올리고 있죠. 이 윤 총장의 차기 대선 적합도 조사가 있었는데 굉장히 낙관적인 것으로 나왔습니다. 한 2위 정도로 올라온 모습이 나타나게 되면서 대형 포장이 또 관련주로서 오늘장에서 부각을 받은 모습입니다. 오늘 거래량 크게 수반을 가면서요. 갭상승하는 모습 나타났는데요. 물론 꼬리를 위아래로 달긴 했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오늘 22%대 강세가 모아지기도 했습니다. 대형 포장의 대표이사 그리고 사회이사가 윤 총장의 서울대 동문으로서 나타나게 되면서 좀 수혜를 받을 것이다 라고 시장에서 받아들인 모습입니다. 1,410원까지 올라온 대형 포장 확인이 됐습니다. 자, 3위는 대형 포장이었고요. 2위는 역시 웰크론이 차지한 모습이네요. 자, 마스크주이죠. 중국의 폭발적인 마스크 수요를 이 시장에서 감당을 해낼 수가 없는 상황 속에서 마스크에 대한 수요 우리나라에서도 정말로 굉장히 폭증을 하고 있습니다. 웰크론 역시 50과 함께 그 시세가 모아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주가 추이 한번 보도록 하실까요? 2거래일 연속 상승을 나타내면서 역시 52주 신고가까지 기록한 모습입니다. 웰크론도 50과 마찬가지로 조금 가장 낮았을 때가 3,470원이었는데 현재 8,820원까지 쭉 가파른 급등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장 종가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5%대 강세 나타나면서요. 8,530원까지 올라온 웰크론도 확인이 됩니다. 자, 이어서 대망의 1위는 오늘 또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이죠. 맥스로텍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동화 장비 전문 기업입니다. 이 맥스로텍, 여기 보시면 거래량도 거래량이지만 장대 양봉이 굉장히 길게 올라와 있는 모습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역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이슈가 오늘 장에서 더 부각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스마트 웨어러블용 공기정화 마스크를 또 해외 판권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두 가지 기능이 함께 있는 건데요. 미세먼지 마스크 기능과 함께 공기청정에 대한 기능이 함께 동시에 보유된 마스크에 대한 해외 판권 계약입니다. 이 소식에 당연히 우리 시장 또 안 그래도 예민하잖아요. 이 해외 글로벌의 판권 예약이 나오게 되면서 오늘 상한가 터치내고 맥스로텍 종가 기록을 했네요. 1,870원까지 올라오면서요. 오늘 마지막에 장 후반 들어서 쭉쭉쭉 상한가 기록해내면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1,870원에 맥스로텍 종가 기록했습니다. 오늘 장 인공지능 자동 매매 시스템 타라 시스템이 뽑은 핫 종목 10가지 살펴봤습니다. 네, 역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테마주들이 좀 상승세를 계속 보이고 있는데요. 웰크론과 50 그리고 대형 포장도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주도 되고 거기에 또 정치 테마주도 엮이면서 크게 상승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그리고 맥스로텍은 공기정화 마스크 관련 호재로도 오늘 상한가를 보였네요. 클리오는 그에 반해서 이 우려로 인해서 지금 크게 또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화장품들이 한달령 해제 기대감이 많이 올랐다가 또 우한폐렴의 사태로 인해서 좀 하락하는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눈에 띄는 게 방탄소년단 관련주로 DPC가 이제 상장을 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네요. 자, 오늘도 여러 가지 종목 타라 시스템이 많이 뽑아줬는데 자, 이 중에서 첫 번째로 볼 종목은 클리오를 좀 언급을 해볼까 합니다. 이게요, 12월 22일에 스탁세일즈 종목으로 이제 타라 시스템의 김종효 전문가님이
추천을 해주셔서 무려 48% 이상의 수익을 올리셨습니다. 축하드리고요. 그런데 이제 큰 상승 나왔다가 네, 와! 근데 큰 상승을 나왔어요. 그런데 오늘 아쉽게도 빠졌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 어떻게 좀 대응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네, 클리오 앞전에 제가 스탁세일즈로 한한령 기대감 말씀드리면서 높은 수익률을 또 보여줬는데요. 네. 뭐 중국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좀 찾아오면서 수혜를 받고 또 그만큼 반응을 해주는 게 중국 소비재, 이 화장품 업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중국발 폐렴 이제 그런 이슈로 인해서 하늘길이 좀 묶이고 이제 그에 따라 관광객도 좀 줄어들 거라는 또 전망이 좀 실질적으로 피해가 보는 테마가 되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바로 한번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날 저희 타라 시스템에서 추천을 드리면서 또 한한령 말씀드리면서 5일선 이탈할 때까지 꾸준히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변동성을 좀 줄여주면서 꾸준히 5일선 타고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변동성을 좀 죽이면서 올라가는 종목들이 한번 이렇게 변동성이 커지면서 급등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한번 이렇게 가격 저항선, 중요한 가격 저항선에서 이익 실현을 하고 보유를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저희 타라 시스템에서는 이익 실현을 하고 이렇게 5일선 이탈할 때에 저희 전체적인 청산으로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5일선 이탈할 때 청산을 하지 않는다면 21선으로 가는 어떤 움직임에서 조금 반응이 어려워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우한발 폐렴 이슈로 인해서 21선까지 바로 직행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5일선에서 조금 5일선 이 생명선에서 이탈했을 때 반응을 하지 못하신 분들은 21선, 이 수급선을 이탈했을 때는 전체적인 청산으로 꼭 대응을 하셔라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21선, 이 수급선을 이탈하게 된다면 다시 한번 이 121선까지 수렴하라고 하는 움직임까지도 예상되기 때문에 뭐 이 중국발 이 폐렴 이슈로 인해서 피해를 볼 수도 있고 좀 안 좋은 이슈까지 겹쳐 있는 이 종목이니까요. 앞서서 이렇게 급등을 이렇게 좋은 흐름을 보여준 이후에 5일선 이탈하게 된다면 이렇게 청산하는 부분까지도 잘 보여준 클리오 한번 먼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클리오 48% 이상의 수익을 보다가 5일선을 이탈했을 때 칼같이 또 수익 청산을 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도 포트폴리오를 잘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또 두 번째 종목을 살펴볼까 하는데요. 요즘 시장이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에 불구하고도 잘 갔던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슈프리마인데요. 오늘 좀 쉬어가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타라 시스템에 역시 포착된 종목이라면서요. 어떻게 좀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저희 슈프리마는 이 바이오 인식, 바이오 사인 이 인식 개발하는 업체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스마트폰이나 이제 보안 그런 업체들에서 바이오 인식, 이 바이오 홍채 인식이라든지 지문 인식이 많이 사용되고 있으면서 또 여러 방면에서 또 수혜를 받을 수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하는데요. 이 시장이 안 좋은 상황에서도 첫 매집 양봉 만들어내면서 당일에도 좀 양호한 조정을 받아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한번 또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변곡점이 이후에 이 5일선 또 마찬가지로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서 21선과 수렴하는 상태로 변동성을 좀 줄이면서 상승을 하고 있었습니다. 상승 추세 꾸준히 이어나가다가 신고가, 이 역대 최고가를 달성을 하면서 첫 양봉이 등장을 해서 저희 타라 시스템이 포착을 하고 또 이렇게 편입을 하는 모습인데요. 앞전에 거래량 돌파를 하면서 좋은 의미 있는 거래량까지 나와주고 당일 이렇게 시장이 좀 하락하는 모습에서도 큰 이렇게 낙폭을 보여주지 않고 또 거래량 죽여주면서 옆에서 좋은 조정 받아내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이렇게 앞서서 이렇게 상승했을 때처럼 변동성을 조금 죽이면서 상승을 하는지 아니면 조금 변동성이 커지면서 고점을 좀 달성을 하고 또 이렇게 수렴하는 모습을 보여주는지 뭐 지켜봐 주시면서 5일선 이탈했을 때 조금 더 좀 안전하게 전체적으로 청산을 해주시면서 자금 묶이는 거 방지를 하시면서 보유를 하신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주가 흐름 양호한 조정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쭉 지켜보시다가 5일선 이탈했을 때는 바로 또 칼같이 청산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 한번 살펴볼까요? 어떤 종목 보면 좋을까요? 네, KG 이니시스 한번 보려고 합니다. 네, KG 이니시스 같은 경우는 3% 이상 오늘 올랐어요. 그런데 어떤 매력이 있길래, 어떤 호재가 있길래 이렇게 오른 건가요? 네, 뭐 인터넷 온라인 쇼핑 및 이 전체 상거래 운용, 용역 사업을 목적으로 좀 전자지불 결제업을 주 사업으로 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외부 활동이 조금 줄어들면서 온라인 쇼핑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실 것 같습니다. 이 온라인 쇼핑 이용을 하실 때, 이 결제를 할 때 전자상거래를 많이 이용하시고 그에 따라 좀 수혜를 받았고 그만큼 또 올라갈 수 있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겠는데요. 한번 차트를 보면서 또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렇게 121선 위에서 21선 아래 위로 조금씩 박스권을 형성을 하면서 횡보를 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후에 당일 좀 이 고점을 좀 돌파하는 모습에서 또 거래량도 많이 나와줬고 이렇게 저희 타라 시스템에 포착이 돼서 저희 타라 시스템 종가에 편입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앞선 이 고점을 좀 돌파하는 움직임에서 조금 종가가 형성이 됐다면 좀 더 의미 있는 양봉이 됐겠지만 좀 꼬리들을 고점에서 매물들이 좀 나와주면서 꼬리를 형성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 고점, 이 시장 자체가 조금 하락 추세였기 때문에 그 시장 안에서도 이렇게 강한 모습 보여주면서 이렇게 거래 대금까지 나와주는 모습으로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이 꼬리 안에서의 어떤 쉬는 움직임 이후에 조금 분출로 이어진다면 이 박스권 돌파하는 브레이크아웃도 조금 예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변동성을 조금 앞서 이렇게 흐름처럼 변동성을 좀 죽이면서 상승할 가능성도 보여지고 있으니까요. 전자상거래 관련해서 이렇게 좀 패런 관련해서 마스크, 진단, 방역, 택배, 포장, 제지 여러 가지 또 수혜주가 있는데요. 전자상거래도 수혜를 받을 수 있다. 또 이슈가 있을 때 여러 방면에서 조금 생각을 해보자라는 생각에서 KG 이니시스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양호한 재무제표 흐름을 갖고 있고 또 첫 매집 양봉이 출현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네 번째 종목은요. 오늘 장에서 22% 이상의 급등과 함께 거래량이 폭발한 종목이 있죠. 바로 대형 포장인데요. 이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테마주 그리고 또 정치 테마주로도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두 테마가 연결됐으니까 앞으로 시너지 효과가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분석하고 계시나요? 네, 앞서 말씀드린 이 KG 이니시스가 좀 온라인 결제에서 수혜를 받을 수가 있겠다면 네. 결제 이후에 택배 포장 과정에서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또 이 많은 분들이 외부 활동을 또 삼가하시면서 또 온라인 쇼핑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또한 또 차기 대통령 적합도 조사에서 또 윤석열 검찰총장이 2위에 올랐다는 소식에서도 또 정치 테마주를 엮이면서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한번 또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겠는데요. 이렇게 121선 아래에서 조금 하락 추세에서 21선을 좀 아래 위로 조금 이렇게 기간 조정을 오랜 시간 동안 봤습니다. 이후에 이 121선 위로 올라오면서 당일 이렇게 엄청난 거래 대금과 함께 큰 급등을 보여주면서 첫 매집 양봉이 또 등장을 하고 변곡점을 좀 완성시키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이렇게 변곡점 부분에서 등장한 첫 양봉 같은 경우에는 상승 추세로 가는 첫 번째 신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 조금 상승할 일만 남았다라고 말씀을 드려봤었습니다. 이렇게 변곡점에서 나온 첫 양봉이니만큼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조금 부담되는 부분은 좀 갭상승이 너무 커서 그리고 아래 위에 꼬리가 좀 많이 달려 있어서 좀 불안하실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 다음 거래일 월요일에 조금 이 매물들을 좀 방어해주는 듯한 단봉에 휴식이 좀 있다면 좀 더 상승에 대한 여력이 좀 더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으니까요. 한번 이렇게 급등한 종목도 한번 접근을 해보셔서 이렇게 다음에 어떻게 좀 버티는지 또 어느 정도의 급등을 보여줘서 5일선 이탈할 때까지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인지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대형 포장도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대형 포장 같은 경우는 급등을 했기 때문에 좀 들어가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데 또 상승 추세가 아직 남아있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섯 번째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가장 대표적인 수혜를 받은 게 마스크 관련주인데요. 그중에서도 계속해서 오늘도 상승세를 보였던 게 웰크론입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타라 시스템이 첫 양봉이 등장할 때부터 웰크론을 이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해서 크게 좀 수익을 보고 있다고 하는데요. 좀 자세히 분석해 주시죠. 네,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이 되면서 네. 또 관련주들이 엄청난 상승률을 또 보여줬습니다. 마스크, 손세정제부터 진단, 방역 그리고 백신 관련주들까지 큰 상승률을 보여줬는데요. 그중에 가장 좀 실질적으로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분야가 이 마스크입니다. 마스크는 오늘 아침에도 제가 뉴스를 봤을 때 1분에 50개를 만든다고 하는데 이 중국 거래상들이 줄을 서서 사갈 정도로 품귀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도 하고 또 한국에서도 수요가 계속 급증하고 있다고도 하는데요. 그에 따라 좀 마스크 관련주들, 다른 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주들이 조정을 받을 때 계속해서 강세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번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겠는데요. 저희 타라 시스템, 이 웰크론 이렇게 좀 기간 조정을 받다가 첫 번째 양봉 등장을 했을 때 종가에 편입을 해서 여기까지 들고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양봉이 등장한 날로 좀 돌아가 보면 이렇게 첫 번째 의미 있는 양봉, 거래량 또한 많이 나와주면서 이렇게 좀 의미 있는 양봉 등장을 해서 저희 타라 시스템 진입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다음 거래일에 조금 갭상승이 적게 나와서 분출과 청산이 한 번에 나와줬다. 이 거래량을 보시면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이후에 좀 거래량을 그 매물들을 딱 방어해주는 듯한 휴식 기간 이후 또
5일선 딱 받쳐주는 듯한 휴식 기간 이후에 다시 이렇게 상한가에 도달하는 모습, 그리고 다시 이 매물들 방어해주는 좋은 조정 이후에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까지도 꾸준히 이어나가고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 첫 번째 양봉 잘 포착해내셔서 5일선 이탈할 때까지 이렇게 들고 가신다면 충분히 좋은 수익률 내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타라 시스템과 함께 또 다른 어떤 첫 양봉이 등장을 하는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자 또 웰크론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과연 웰크론이 그리고 마스크 관련주가 얼마만큼 상승할지 지금 주목을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는데요. 5일선 이탈할까지는 또 상승 추세가 계속될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장을 뒤흔들었던 뉴스와 또 타라 시스템이 뽑은 핫 종목 10가지에 대해서 또 알아봤는데요. 이제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리시는 바로 그 시간, 스탁세일즈로 돌아올게요. 머니W가 심혈을 기울여 기획하고 제작한 스탁세일즈 시간입니다. 오늘은 타라 시스템과 함께하는 김종혁 전문가 나와주셨는데요. 과연 오늘은 어떤 종목 가지고 와주셨는지 저와 함께 스탁세일즈 기대 많이 해보도록 하시죠. 자, 어제 저희 쪽으로 전화나 문자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첨해서 선물 드리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분께서 당첨이 되셨는지 지금 바로 공개하도록 할게요. 짜잔! 네, 끝자리 번호 345번님이십니다. 성공 투자하실 수 있도록 머니W에서 응원하도록 할게요. 무료 방송 이용권과 함께 인공지능 자동 매매 시스템이죠. 타라 시스템 2주간의 이용권도 함께 드립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의 날개가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종혁 전문가 나와주셨는데요. 지난주에 나오셨을 때, 지지난주에 나와주셨을 때 갖고 온 종목, 과연 어떤 흐름 보였는지 화면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추천 종목 수익률 현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윌링스 가지고 와주셨는데 윌링스가 아쉽게도 손절가를 터치한 모습입니다. 좀 더 자세한 이야기는 추후에 나눠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조금 더 꼼꼼하게 종목을 가지고 와주셨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어떤 종목인지 저와 함께 확인하러 가보시죠. 네, 김종혁 전문가의 베스트 포트폴리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그 종목은 다름 아닌 스페코네요. 스페코가 60.70%의 수익률 챙겨가고 있는 모습 그려지고 있고요. 2위는 중국 소비주로서의 클리오, 오늘 좀 특징주로 나왔었는데 그래도 최고가 36,000원 터치해내면서 수익은 보고 있는 상황 함께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3위는 스튜디오 드래곤입니다. 4위는 이오테크닉스가 차지한 모습이고요. 포스코 케미칼 5위까지 올라온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오늘 장에 있어서는 어떤 종목 가지고 와주셨을까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등 테마주를 공략하는 인공지능 자동매매 타라 시스템과 함께 등장해주시는 김종혁 전문가. 오늘 왜 이렇게 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글자입니다. 자, 여러분 이 8글자에 대한 힌트 좀 드리도록 할게요. 개인 신용 정보라든지 혹은 기업 정보, 기업 재무 정보 등등을 좀 많이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처럼 신용에 있어서 또 자산 관리에 있어서 여러 가지 그런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평가를 해야겠죠. 평가를 해서 그 정보를 또 제공을 해야 되는 그런 아주 나이스한 기업입니다. 아주 나이스! 과연 어떤 기업일지 저는 힌트를 충분히 드렸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이 종목 김종혁 전문가는 왜 가지고 와주셨을까요? 인공지능 매매 시스템, 이 타라 시스템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 종목이 좋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일까요? 잠시 뒤 스탁세일즈에서 그 힌트를 얻어보도록 하시죠. 김종혁 전문가와 스탁세일즈로 돌아올게요. 머니W 채널 고정!
지금까지 이런 방송은 없었다. 이것은 종목 추천인가 세일즈인가? 자, 김종혁 전문가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갖고 오신 정보군요. 바로 나이스 평가 정보입니다. 이 나이스 평가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 플랫폼을 운영하는 회사인데 요즘 다른 테마주들도 사실 핫한 게 많잖아요. 그런데 이 종목을 콕 집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전문가님 어떤 건가요? 네, 나이스 나이스 평가 정보는 이렇게 투자를 할 때 가장 조금 조심하셔야 되고 많은 실수들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아마 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 실천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감정적으로 좀 감정을 실어서 매매를 하게 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사람이라면 조금 누구나 가지고 있는 조금 약점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감정이 실리게 되면 이 급등락이 일어날 때 불안하게 되고 또 추격하게 되고 충동적인 매매를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매매를 조금 줄이려면 나름의 기준점을 가지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희 타라 시스템에서는 3가지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매매를 하게 되는데요. 5일 이동평균선, 이 생명선은 첫 매집 양봉이 나오게 되고 이 시세 분출 이후에 5일 이동평균선을 이탈하게 된다면 제자리로 돌아오려는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고 수렴하는 움직임이 나와줄 수가 있어서 자금이 묶여있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단기적인 이 생명선을 기준으로 전체적인 청산으로 안내를 해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20일 이동평균선, 수급선, 이 말 그대로 이 수급이 괜찮은가를 좀 나타내게 되는데요. 수급이 좀 안 좋은 상태라면 언제라도 좀 급락이 나올 수 있는 움직임이 예상되기 때문에 절대 강도 부분, 20일 이 이동평균선 절대 강도 부분을 충족을 해야지만 거래 대상으로 편입이 됩니다. 그리고 이 5일 이동평균선에서 전체적인 청산을 하시지 않았다면 20일 이동평균선 이탈하게 된다면 무조건적으로 좀 전체적인 청산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120일 이동평균선 추세선이 있는데요. 이 추세선은 이제 추세선이 상승 추세로 가는지 하락 추세로 가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기준점과 이 순환매, 이 듀얼 모멘텀적으로 봤을 때 SI, IT 솔루션 테마에서 가장 강한 모습을 좀 보여줬고 또 상대 강도가 또 강하고 또 21선 절대 강도도 충족을 했던 종목, 121선 상승 추세로 가는 종목이다. 나이스 평가 정보가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타라 시스템 당일 포착 종목으로 감정을 빼고 아주 분석적으로 봤을 때 정말 나이스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어서 갖고 오셨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그런데 또 호재가 있죠. 요즘 핫한 이슈가 이 데이터 3법 개정안 통과로 인해서 이 나이스 신용평가, 평가 정보도 정말로 좋은 또 호재로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제가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게요, 이 추가 정보 없이 개인을 식별하기 어려운 이 가명 정보가 이제 상업적으로 활용될 길이 열린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또 여기 개인정보 비식별화 솔루션을 가진 보안업계에 화색이 돌 수 있다라는 기사가 있는데 대략은 알겠는데 사실 확 와닿지는 않거든요. 어떻게 이 나이스 평가 정보가 데이터 3법과 연관돼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데이터 3법 통과되면서 나이스 평가 정보가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 신용정보법, 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통과로 개인정보 기업 중에 가장 큰 규모가 가장 큰 나이스 평가 정보가 수혜를 가장 클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이 신용정보회사에 대해 이 영리 목적 분석 컨설팅 업무가 허용되고 마이데이터로 불리는 본인 이 신용정보 관리업과 가명정보의 개념이 좀 도입될 것이라고 하면서 나이스 평가 정보가 보유 중인 빅데이터 활용으로 큰 수혜가 좀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또 이번 개정안으로 가명정보의 개념을 도입함에 따라서 비식별 개인정보에 한해서는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도 가명정보를 사용할 수 있게 돼서 나이스는 관련 정보를 바탕으로 한 사업 영역의 확장이 기대된다고도 합니다. 또 국내 업체 중에는 유일하게 개인 신용정보와 기업 신용정보 사업을 모두 영위한 회사라고 하니까요.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 재무제표 또한 굉장히 양호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 꾸준히 늘어가고 나가고 있어서 기본적인 펀더멘탈 아주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데이터 3법 통과로 인한 실질적인 수혜주라고 할 수 있는 나이스 평가 정보 좀 눈여겨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이제 펀더멘탈도 굉장히 좋고, 그러니까 재무제표가 튼튼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개인과 기업의 신용평가 정보까지 다 다루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 3법이 통과되면서 직접적인 대장주로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오늘 8% 이상 올랐습니다. 사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주 빼고는 좀 지지부진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상승을 보였다는 건 앞으로도 쭉 갈 수 있다고 그렇게 좀 생각을 해도 될까요?
네, 일단 저희 타라 시스템 하면 매집, 분출, 청산 이 원리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겠는데요. 여기에서 이 주가 상승이 시작되는 첫 번째 양봉, 즉 매집 양봉의 출현이 가장 중요합니다. 의미 있는 첫 양봉을 찾아내는 게 좀 모멘텀이 살아있는 주식을 발굴하는 좋은 방법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강한 종목으로 이제 분출로 바로 이어나가서 고점을 높여갈지, 중간에 휴식을 취할지가 결정이 되게 되고 이제 저점 고점을 높여서 쉰다면 좋은 조정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휴식을 취할 때 봉의 크기만을 보시지 마시고 이 거래대금 거래량을 확인을 하셔서 수렴 과정을 거쳤는지, 좀 좋은 수렴 과정을 거쳤는지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시세의 원리가 완성이 되게 되는데요. 이 중국발 폐렴 공포로 상황이 악화되었을 때 다른 종목들이 좀 힘을 못 쓸 때 또 첫 양봉을 매집 첫 양봉을 만들었다는 것은 그만큼 더 의미가 있고 더 강하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또 한 가지 또 이격을 또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격도 굉장히 앞전에 한번 상승을 했다가 이격을 21선과 함께 수렴을 한 이후에 다시 출발하는 모양새니까요. 한번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요. 이제 폐렴 공포로 시장이 많이 어지럽습니다. 시장이 조금 악화되었을 때 나이스 평가 정보처럼 이제 영향을 많이 받지 않고 좀 첫 양봉이 등장하는지 이제 살펴보시고 전체 시장에 따라서 편입 비중을 조금 조절을 하셔서 투자를 하신다면 좀 더 안전한 투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나이스 평가 정보 강한 첫 매집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상승 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 종목 정말 안정적으로 잘 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요. 기억해 주시고요.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정리 도와드릴게요. 네, 아주 나이스하게 잘 갈 수 있는 종목 맞을까요? 저와 함께 매력 포인트 살펴보도록 하시죠. 이 나이스 평가 정보 같은 경우는요, 이 타라 시스템에 있어서 굉장히 좋게 포착이 된 종목이라고 해요. 이평선의 움직임을 봤을 때 굉장히 앞으로 더 시세를 분출할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이 데이터 3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역시 나이스 평가 정보에 있어서도 수혜가 예상된다라는 점, 그리고 이 차트를 보건대 첫 매집 양봉을 포착을 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거래량, 거래 대금까지 모두 유의미하기 때문에 이제부터 나이스 평가 정보가 만들어갈 주가 추이는 조금 더 기대해봐도 되겠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김종혁 전문가님, 제가 질문이 있는데 질문해도 괜찮을까요? 네, 괜찮습니다. 네, 좋습니다. 사실 데이터 3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데이터 3법에 따른 여러 가지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은 사실 나이스 평가 정보 말고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 이렇게 되면 성장성이라든지 조금 그런 특이성 많이 위축이 되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좀 더 나이스한 이유가 있을까요? 알려주시죠. 네, 데이터 관련 많은 경쟁사들이 나오고 이제 성장성이 위축될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네. 저는 오히려 그것이 조금 강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많은 데이터를 쌓아놨고 이제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선발 주자로서 이제 우위를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봤고 또 그렇게 보여지니까요. 또 위축보다는 또 강점이 될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오히려 위축보다 강점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이 종목 빨리 잡아야 될 텐데요. 가격 전략 좀 자세히 알려주세요. 네, 가격 전략 네. 당일 이제 이 종가 부분 매수가 16,800원 제시를 해드리고 목표가는 이 19,000 가격 저항선 19,000원 가격 저항선 때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이 5일선 이탈, 이 생명선 이탈하는 부분 15,700원 제시를 해서 한번 대응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 지금이 기회입니다. 나이스 평가 정보를 잡을 수 있는 가격 전략 제시해 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 도와드릴게요. 네, 나이스 평가 정보 과연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역시 판넬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시죠. 매수가는 16,800원이고요. 목표가 1차적으로 19,000원 부근까지는 노려보자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손절 라인은 5일선 이탈하는 15,700원 부분이니까요. 이 부분 터치 시 매도 전략 취하셔서 리스크 관리까지 하시는 거 놓치지 마세요. 나이스하게 올라갈 나이스 평가 정보 꼭 기억해 주시고요. 마지막 찬스로 화면을 통해 정리해 드릴게요. 타라 시스템을 통해서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싶으신 분들은 또 다음 주 월요일 9시부터 열리는 무료 방송 함께 보시죠. 여기에서만 공개하는 시크릿 종목이 있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님 힌트 좀 알려주세요. 네, 뭐 시장이 지금 굉장히 하락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락 추세로 갈 때 좀 더 아래에서 저점 매수를 할 수 있는 종목으로 준비를 했으니까요. 많이 좀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2차 전지 대장주라고 하니까요. 꼭
궁금하시다면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